저기요. 이거랑 다르니까 처음엔 녹화가 돼 있어. 그럼 된 건가? 녹화 안 해. 안녕하세요. 이번에 타블로 트랜스포를 러닝 비아 폼스팅 LLM을 발표하게 된 오기 이나라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오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발표했던 거랑 내용이 비슷해서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 부담 없이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 목차가 나와갖고 먼저 동기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ML에서 이제 ML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거는 특히 이제 타블로 데이터의 경우 이제 일일이 레이블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 러닝은 이제 비전이나 이제 LLM 도메인에서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타블로 데이터는 뭔가 데이터의 특성상 본질적인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 러닝이 어렵고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LLM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연일부터 레이블 부족 문제를 완화할 방법을 제시했고 이제 여기서는 LLM이 타블로 데이터를 통합된 언어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이 타블로 데이터 트랜스포 러닝 특히 이제 원본 및 대상 데이터셋 형식이 다른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는 코어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시한 핵심 아이디어는 prompt to transfer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P2T라고 부를 건데 P2T는 LLM의 인컨텍스트 러닝을 활용해서 레이블이 없는 원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여 슈도 데몬스트레이션을 이제 생성합니다. 이는 다양한 트랜스퍼 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다룹니다. 또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기존 방법보다 올라간 성능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실험 결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살펴보면 먼저 이제 타블로 데이터 트랜스포 러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을 활용해 이제 트랜스포 러닝을 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이 논문의 접근 방식과 조금 더 관련 있는 게 아래에 적힌 두 번째인데요. 이게 여러 이질적인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겁니다. 논문에 소개된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볼드 인코더를 가진 연합 학습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통합했고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일적인 테이블 구조를 통합된 언어 공간으로 매핑하고 이를 이제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레이블 없는 또는 이제 좀 이질적인 데이터를 문맥 내 트랜스퍼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용합니다. 또 LLM의 발전은 타블로 데이터의 학습 능력을 많이 받는데 이를 확장해가지고 LLM이 정형 데이터의 예측 작업에 활용하는 부스팅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또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인데 LLM은 문맥 내 이제 인컨텍스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소수의 문맥 예제로부터 이제 지식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작업 설명 그리고 소수의 레이블링된 시연 그리고 테스트된 쿼리를 포함하는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실제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여기서 특히 소스 데이터에서 효과적인 시연을 생성하여 트랜스포 러닝을 위한 인컨텍스트 러닝을 탐구합니다. 여기서 소개한 방법들이 여기 있는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LLM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을 활용하여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없이 새로운 타블로 데이터의 작업에 적응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레이블이 없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이질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슈도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타블로 데이터의 예측 작업을 위한 지식을 이제 전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본 데이터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열을 식별하고 이제 이 식별된 특징을 사용하여 슈도 데몬스트레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슈도 데몬스트레이션을 LLM 프롬프트에 통합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상관관계 식별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제 P2T는 원본 데이터셋에서 이제 저기 F 타겟이라 적혀 있는 대상 작업 특징과 가장 유사한 상관관계를 갖는 열 특징을 식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존 방법과 좀 다른 것은 LLM을 사용하여 FK를 식별한다는 것이고, 이는 LLM이 언어적 문맥을 해석하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LLM은 열 이름의 의미론적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수치값까지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프롬프트는 대상 데이터의 퓨전 레이블링 데미니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좀 전에 언급했던 슈도 데몬스트레이션인데, 이제 FK가 식별되면 P2T는 이제 레이블이 없는 소스 테이블에서 이걸 생성합니다. 이거의 목적은 식별된 열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특징들이 입력이 되는 예측 작업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의 논리가 이제 소스 데이터에서 FK를 예측하여 학습된 지식이 원래 대상과 매우 관련성이 높고 이제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보기 됩니다. 예를 들어 BMI와 나이로 뭔가 인슐린 수치를 예상해서 이제 당뇨병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측을 위한 프롬프팅 단계인데, 생성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들은 대상 작업의 퓨전 레이블링 시험과 함께 LLM 프롬프트에 통합됩니다. 이 결합된 프롬프트가 LLM에 입력되면 이 모델은 실제 대상 작업에 대한 원하는 예측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을 볼 건데, 먼저 제로샷 프리딕션부터 보면 데이터는 그 오픈ML이랑 캐글에 다 가져온 그 타블로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제 제로샷 환경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GPT 3.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크런치 부분 보시면 다 좀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제 P2T로 그 P2T를 한 환경에서는 조금 더 올라간 걸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두 번째 크레딧 G를 보면 46 원래 이제 46이었는데 이제 레이블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레이블인데도 조금씩 더 향상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P2T가 이제 트랜스퍼 소스로부터 이제 중요한 문맥 같은 걸 추출하고 LLM이 제로샷 트랜스퍼에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퓨샷인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원샷과 오샷 설정을 했었는데, P2T를 이제 기존 머신러닝 방법과 이제 립타이쉘과 같은 다른 LLM 기반 접근 방식을 포함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했습니다. 좀 잘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쪽에 에버리지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LM 자체는 퓨전 타블로 데이터 예측에 좋다고 합니다. 립타이쉘과 같은 방법은 이미 기존 방법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서 P2T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블링이 안 된 데이터를 퓨전 소스로 사용했을 때 P2T는 테스트한 12개의 세트에 대해서 성능이 다 향상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평균적으로 원샷에서는 58.1에서 64.92로 한 6% 정도 향상시켰고,
5샷에서는 이제 한 6.8, 6.6 정도의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P2T가 슈도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뭔가 거기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계속 얘기했던 그 이질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일관적으로 잘 나왔던 게 어덜트 데이터셋에서 이제 크레딧 R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추가 샘플로 10개를 제공했을 때도 정확도가 여기 빨간색으로 상자 쳐져 있는 것처럼 74.67%에서 이제 80%까지 증가했고, 또 이제 P2T가 일적인 학습 샘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는 방법이었고, 다른 베이스 라이들은 오히려 성능이 하락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P2T가 이질적인 데이터 내의 깊은 관계를 활용하는 뭔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데이터에 이렇게 링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뮬레이션 스티드를 보면 이제 P2T 프레임워크의 설계 선택 다학들을 보면 이제 식별된 그 대상의 특징 효과가 이제 왼쪽 편에 나와 있는데, 이제 슈도 데몬스트레이션 생성할 때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식별되는 열의 특징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약간 무작위로 특징을 선택하는 것보다 일관되게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대상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성능이 안 좋다고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도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 때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 이제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LLM의 분석을 해보면 오른쪽 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전 실험에서는 앞에 소개했던 실험에서는 이제 GPT 3.5를 사용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GPT-4 같은 요즘엔 더 좋은 그런 LLM을 사용하면 이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LLM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 P2T의 성능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측치에 대한 강건성인데, 왼쪽에 이제 보시면 P2T는 결측값을 이제 프롬프트에서 단순히 제외함으로써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 결측값을 채우기에 의존하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 이 특징의 50%가 약간 무작위로 생략된 경우에도 P2T는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데이터의 뭔가 불완전성, 결측치가 있는 불완전성에 대해서도 약간 강건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언어 설명이 없는 P2T를 보면 많은 타블로 데이터셋들이 뭔가 열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명시적으로 열 설명이 제공되고 일반적인 지시자가 사용된 경우에도 P2T가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P2T가 풍부한 언어 메타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를 포함해도 약간 모든 유형의 타블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이 논문에서는 LLM의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지식을 효과적으로 트랜스퍼하는 약간 타블로 데이터 트랜스퍼 러닝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논문인데, 이런 실험을 통해 그러니까 제로샷, 풀샷 그런 아니면 레이블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실험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걸 이제 입증시켰고, 또 이게 뭔가 전문적인 머신러닝이 조금 부족해도 약간 접근성이 편해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장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결측값이나 정형 데이터셋에 명시되지 않은 언어의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도 이제 강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열이 많은 정형 데이터의 경우 뭔가 시리얼라이제이션 된 데이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완전히 활용될 수 없기도 하지만, 요즘에 보면 그런 프롬프트 같은 거 너무 길어지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핵심적인 특징을 샘플링하는 그런 시리얼라이제이션된 테이블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약간 제 이해가 맞는지 좀 태블러 데이터 트랜스퍼 러닝 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니까 태블러 데이터가 지금 결집치가 불안정한 데이터라서 이거를 좀 채워넣는 게 태블러 데이터 트랜스퍼 러닝 그것보다는 일단 이게 2020 그러니까 작년 초쯤에 나온 논문을 알고 있는데 그 아시겠지만 GPT 같은 LLM들이 수치 계산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뭔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그런 환경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서도 그런 수치의 약한 모습을 태블로 데이터에서도 보여주니까 이거를 조금 더 프롬프팅을 잘해가지고 조금 더 뛰어난 좋은 결과를 얻어보자 해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결집치를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조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똑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가 이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약간 궁금했던 건 그럼 태블러 데이터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테스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테스트인지 저희가 보통 이제 그 LLM 프롬프트를 줄 때 이렇게 뭔가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 대화하는 것 같은 이런 대화체로 이렇게 프롬프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LLM은 보통 그런 걸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태블러 데이터들은 보통 정보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빈약하고 이제 형식도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적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해주고 그거를 LLM이 더 좋은 답변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프롬프팅을 하는 거라고 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혹시 타블러 데이터를 프롬프트로 바꾸는 거는 사람이 직접 그것도 코드로 해주는 건데 그 문 밑에 보면 어펜덕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따로 이제 뭐 거기 그 이제 명령을 줘요. 여기서 이제 너는 이거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BMI라는 게 있으면 뭐 성인 남성의 경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30 이상이면 조금 안 좋은 수치다 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줘요. 페르소나로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미리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생각해요. 저기 피규어 원에서 보면은 에이지랑 BMI를 써가지고 인슐린을 예측을 하는 그걸 넣는 것 같은데 사실 생물적인 좀 데이터를 보면 연관성이 코릴레이션이 있어도 어린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넣어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가 더 많은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만 있는 거고 이게 데이터 내부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성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한 번에 네. 그럼 약간 그거랑 방향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 넣는 거나 아니면 모두 넣은 거에 대해서 어플레이션이 따로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그 퓨샷을 줄 때 실험을 했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했을 때 어떤 그 예시를 넣는지에 따라서 응답이 좀 그쪽으로 편향되는 걸 느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뭔가 조치나 뭐 랜덤한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기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퓨샷이랑 파이브샷만 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런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여기 단계에서 그것까지 고려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파이브샷도 사람이 넣는
네. 캣부스트는 아마 모델인 것 같은데 네네네. P2T라는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데이터고 저게 다 모델. 그래서 저 모델들은 그러니까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샷이 이해가 되는데 모델들에서의 샷은 어떤 걸로 정의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기 적혀 있는 나머지 모델들을 다 그냥 베이스 라인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